오늘 제가 방송 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흔들기가 제가 예상했던 한 10월쯤부터 저는 장동혁 흔들기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인데 장동혁 지도부 흔들기가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의 지지자라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추종자가 절대 되지 마십시오. 지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 지지자라면 당원 중심주의 우파 대중정당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다른 사람에게 이 콘텐츠가 전파가 됩니다. 오늘 방송 잘 귀담아 듣고 저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어느 분이 어제 서울 분인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좀 고함을 치지 않으셨으면 더 방송을 진중하게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함 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자회견에 노출된 사람이 한 사람 나왔는데 박인규라는 사람입니다. 책임 당원이에요. 나이가 젊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조중동 여러 신문에 보면 이 박인규라는 그냥 책임 당원이 장동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했다. 그것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인규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박인규가 누굴까? 이 젊은 청년 같은데 박인규가 누굴까? 그래서 제가 이 박인규가 누군지 이 조선일보 보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자 당원이다. 박인규가 뭐라고 했는지, 이 박인규 씨가 뭐라고 했는지 일단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갈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남긴 경고는 이제 장동혁 체제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의 유산인 윤어게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극우 세력에 기대고 당의 입장과 원칙마저 필요에 따라 흔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추락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낭탄뿐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섣부른 저륜 결의문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여당의 내홍 속에서도 우리 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자 일부 의원의 실언 탓이라며 또다시 남을 탓했습니다. 정작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만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선일보 보도에 난 걸 보면 대표를 바꿀지 말지 어떤 노선으로 갈지 어떤 정당으로 거듭날지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자. 그러면서 한 2만여 명 넘는 당원들 성명을 받아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6월 달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거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어제 국회 앞에서 한 것도 있지만 6월 26일 박인규 씨 등이 저렇게 뒤에 서 있는 분들 있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뒤에 서 있는 분들 있죠. 방금 조금 전에 카드 뉴스 한번 보세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그 동영상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여자분, 까만 옷 입은 여자분하고 쭉 서 있는 분들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박인규 씨가 책임 당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어떤 배경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박인규라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6월 22일 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도 뭐라고 했느냐? 관련 기사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링으로. 이 박인규는 뭐라고 했느냐? 장동혁은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대권 야망을 위해 대의 명분을 소비하는 이기적인 위선과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의 결정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퇴진해야 될 5가지 이유를 댔어요. 자, 첫 번째, 가짜 약장 수식 선동 정치, 기만 정치, 토사구팽 정치, 반민주적 협박 정치, 안면 몰수 정치 등 퇴진 5대 이유를 밝히면서 장동혁 대표가 계엄 세력의 정서에 편승하다가도 다른 행사에서는 계엄 해제 찬성을 자신의 공치사로 포장하는 등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며 당원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양다리 정치를 거듭을 했고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선거 직전 미국으로 떠나는 황교안 시즌2의 구태를 반복하며 역대급 지선 참패를 자초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엄연한 정치적 유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책임 당원 및 일반 시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박인규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마리가 나옵니다. 박인규라는 사람을 검색을 하면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 정책기획팀장, TV토론팀장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가볼게요. 박인규의 직속 보스가 누구냐? 최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우영은 또 어떤 사람이냐? 소위 말해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측근입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의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에서 대변인만 3번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선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관련 그 보도를 보면 이 최우영 씨는 63년생인데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고 경남 진주고를 졸업했네요.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 신문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1990년 민중당에서 김문수 지사, 민중당 출신이 많아요, 여러분. 이재호, 김문수, 박형준 뭐 등등. 민중당에서 김문수 지사와 인연을 맺은 뒤에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부천 소사지구당 부위원장, 김문수 최측근입니다. 거의 넘버 5 안에 드는, 김문수 캠프의 넘버 5 안에 드는 사람이 최우영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말에는 경기도 공보관에 임명이 되었는데 경기도 정책특보도 하고 또 다시 대변인으로 하고 소탈한 성격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아서 김문수 지사의 신임이 두텁다는 주위의 평. 이게 노컷 뉴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박인규가 직속 상관으로 모신 사람은 최우영 경기도 삼선 대변인 정책총괄실장.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정책본부 산하의 정책총괄실장 최우영입니다. 자, 근데 최우영 위에 누가 있느냐? 박수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책본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박인규 씨는 박수영 국회의원의 의원실 비서관을 했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인규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장동혁 사퇴하라, 장동혁 퇴진하라, 뭐 온갖 비판을 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6월 달에는 소통관에서 장동혁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박인규 뒤에는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거예요. 최우영 씨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경기도 라인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문수의 최측근으로 돼 있는 분입니다. 성격도 소탈하고 뭐 김문수 후보의 눈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박수영 당시 정책본부장이 박인규 씨를 국회의원 비서로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뭐 등등에서 저 박인규 씨의 기자회견만이 박인규 씨가 그냥 일개 책임 당원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 있지만 박인규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자, 박인규 방금 우리 카톡에 보면은 박인규 동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KNN 뉴스라고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쓸 수 있나요? 그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있나요?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박인규 기자회견 장면 한 번만 더 봅시다. 1분짜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남긴 경고는 이제 장동혁 체제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의 유산인 윤어게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극우 세력에 기대고 당의 입장과 원칙마저 필요에 따라 흔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추락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낭탄뿐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섣부른 저륜 결의문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여당의 내홍 속에서도 우리 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자 일부 의원의 실언 탓이라며 또다시 남을 탓했습니다. 정작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책임이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만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방금 김문수 대선 후보 그거 한번 다시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원내에 있는 해당 세력이나 친한계 세력이 추석이 지나면 한 10월부터 흔들어 제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된 것인데 그 배후에 있는 네트워크가 뭘까? 박인규라는 그냥 일개 책임 당원이 자기를 뭐 뜻을 같이 하는 뭐 한 몇 명 정도가 국회 정문 앞에서 장동혁 퇴진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장동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박인규 뒤에는 그동안 쭉 연결되어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겠죠. 특히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캠프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직계 라인, 정책본부의 직계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다. 즉 최우영 씨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팀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박수영 의원은 정책본부장을 했고 또 그 박수영 의원은 박인규를 자신의 의원회관실 비서관으로 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인규의 장동혁 퇴진, 장동혁 사퇴 기자회견은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박인규가 혼자서 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박인규 뒤에 누가 있을까? 박인규 뒤에 누가 있을까? 최우영이 있나? 박수영이 있나? 아니면 김문수가 있나?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 러브샷. 이 사진 한 장으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 사진 한 장으로 김문수 당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죠? 이 사진 기억하시죠? 자, 사진 내리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박인규라는 책임 당원이 누구일까 궁금증을 가지면서 다각도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뭐 구글링도 해보고 인공지능도 돌려보고 심지어 여의도 정가에 아주 유능하다는 안테나에게 전화도 해보고 해본 결과 벌써 차기 당대표 권력투쟁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벌써 시작됐구나. 벌써 장동혁 흔들기가 시작이 되었구나. 지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대구의 권영진 쌍멱살, 그 다음에 울산의 서범수 돌려차기, 조경태 분풀이 화풀이 발언들, 그 다음에 진종호 등등해서 마치 친한계가 대안과 미래가 기가 팍 죽은 것처럼 보이죠. 기가 팍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선거법 1,000만 원 벌금 받고 확정되면 당선 취소입니다. 벌금의 규모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5년에서 10년 제한됩니다. 정치 못합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자, 그러면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박인규의 기자회견, 박인규의 장동혁 퇴진, 장동혁 사퇴 기자회견이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시작됐구나. 이제 장동혁 흔들어대기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 기자회견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인, 김문수, 박수영, 최우영, 박인규 이 라인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실은 대구 경북 출신이잖아요.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머리를 좀 굴려야 됩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 단선적으로 직선적으로만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머리를 좀 굴려야 돼요. 이들이 왜 이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지금 머리를 굴려야 돼요. 머리를 막 회전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장동혁 흔들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장동혁 지도부를 연임을 원하시는 지지자들은, 저는 추종자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지지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장동혁 지도부가 과연 당원들을 생각하고 당원들을 위한 당원 중심주의 대중우파 정당을 건설하려는 정치 지도자라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지지자들은 뭘 해야 될까? 지금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조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 좀 충분히 보시라고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당시 후보와 한동훈의 라브샷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라브샷 저 사진 때로는 말 몇 마디보다 사진 한 장, 스틸 사진 한 장이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러면 대충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가 아시겠죠? 라브샷. 자, 내리시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지금 장동혁 퇴진 논의 국힘당 3선 4선들 중진 회동하는 날짜가 오늘 나왔습니다. 언제? 8월 17일. 장동혁 진퇴 논의하겠다. 3선들이 먼저 모여서 8월 17일 모이겠다. 8월 17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맞나요? 그리고 4선들은 이달 안으로 모이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박인규라는 저 젊은 책임당원을 내세워서 장동혁 퇴진, 장동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촉구하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저 라인. 그 라인이 만약에 최우영, 박수영, 김문수 라인이 맞다면 3선, 4선 중진들은 또 갑자기 왜 이럴까? 지난번에 대구에 김상훈입니까? 그 4선 의원이 한 모이자 해가지고 유야무야 됐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터진 것이 권영진 쌍멱살, 서범수 돌려차기, 진종호, 조경태, 윤리위 회부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진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장동혁 몰아내기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장동혁을 돕자는 논의가 아니고 장동혁을 퇴진시키자는 논의가 8월 17일 3선 그리고 4선들은 8월 중안에 즉 추석 전에 모여서 군부를 떼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복당 생각하지도 마라 기자회견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당 조직 강화 특위를 통한 당 쇄신 소식에 중진 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급속하게 떨어져 가고 있고 민주당은 내분으로 갈갈이 찢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습니다. 왜곡했다면 위증죄 고발을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무고죄에 걸릴 테니 그러지도 못하면서 가짜뉴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첫째,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맞춘 행보로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과 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전략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합니다. 또한 2030 청년은 물론 당에 헌신했던 분들도 챙겨야 합니다.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자리에는 신속하게 그러한 분들을 기용하거나 영입해서 지금부터 다음 총선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복당 운동권
양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과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나 되어 쇄신된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야 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 복당 어림도 없다. 지금 여러분 참 이 역설적인 이 정치 현상을 보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한동훈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고위원회가 그렇게 뭐 신동욱 흔들어 제끼고 김재원 흔들어 제끼고 조중동이 얼마나 흔들어 제꼈습니까? 신동욱 결단하라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양자, 우재주는 나가려면 나가라. 나가면 다시 보궐선거에서 뽑으면 된다. 이렇게 가니까 두 사람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 이런저런 사건, 즉 재판에서의 어떤 솔직한 진술, 이런 것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충돌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작심하고 한동훈은 복당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토론회입니까? 뭐 포럼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이성권 대안과 미래 간사 부산시당 위원장이 뭐 총동원령을 내리다시피 해서 뭐 시의원들도 오고 많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 뭐 위드훈이로 모이는 많은 여성들, 60대 여성들도 많이 와서 박수를 세게 쳤다고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앞줄에 왼편부터 김도읍, 이성권, 정점식 원내대표는 뭐 그냥 의례적으로 온 거고, 이현승, 김미애, 정동만 전 부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위에 주진우, 한동훈, 곽규택, 김희정, 김대식, 정연욱, 그 옆에 동네에 뭐 서지영, 뭐 정성국 다 있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안 온 국회의원은 부산 북구 을의 박성훈, 그리고 금정의 백종헌 2명 빼고는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원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기로 돼 있었느냐, 초대를 했느냐, 이건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른편 앞줄에 왼쪽편에 있는 전 부산시당 위원장 정동만 의원 같은 경우는 사진만 찍고 나가버렸대요. 주진우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의 그 유튜브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댓글 중에 오늘 부산 의원들 모이는데 한동훈 의원이랑 모인 거와 관련해서 또 막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시당 위원장이 이성권 의원이거든요. 사실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부산 관련해서 부산의 공공기관을 옮기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공지를 받은 거예요, 의원들이 전부 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 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부산 의원 단톡방에서도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누군가 또 항의도 했어요. 왜 한동훈 의원은 왜 무소속인데 우리 당 행사에 불렀냐? 그러면 왜 의원들한테 사전에 공지 안 했냐?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부산을 위한 현안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당과 상관없이 다 불렀다는 식인데, 이거는 너무 특정 계파색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의 공공기관에 이전하자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의원이 안 갈 방법이 있나요? 저도 그래서 오늘 갔다가 오래 안 머물고 그냥 나왔는데, 원래는 제가 토론회까지 끝까지 다 들으려고 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하죠. 저는 이성권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꼼수잖아요. 의원들 모르게 불러가지고 의원들은 다 참석할 수밖에 없는 행사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산 의원들이 다 거기 기사만 잘못 보면은 부산 의원들이 다 그냥 회의해가지고 초대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석 여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부산 행사고 뭐 행사에서 어차피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긴 갔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의원들 상의도 없이 혼자서
시당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반감사죠. 의원들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죠? 주진우 의원의 저런 해명 유튜브 영상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 사진을 보면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옆에 사진을 찍히는 바람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옆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오른쪽에 있는 곽규택 의원은 되게 밝은 표정으로 있는 반면에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약간 떨어져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이 표정을 잘 보세요. 주진우 의원 앞에 있는 정동만 부산기장 군 국회의원도 표정이 뭐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속내를 조금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예. 하필 옆에서 사진 찍히는 바람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이성권 의원이 이 자리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온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놀랬고 사진 찍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동만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진 찍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증언입니다. 자, 사진 내리시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상치 않다.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 대려고 하는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심각하다. 한 10월쯤 시작할 것 같더니 벌써 시작이 되었다. 그 기자회견, 사퇴 촉구, 기자회견 뒤에는 과연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장동혁 지지하시는 분들, 장동혁 추종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한동훈 세력만이 장동혁을 흔들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친한계는 기본이고 지난번 전당대회에 했던 김문수 세력도 흔들어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박인규라는 책임당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TK 의원들의 움직임은 뭔가? 그리고 부산 경남, 특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 중에 절반 넘는 숫자가 영남에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충청도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동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는가? 이런 대비책이 없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벌써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정치 논평하면서요, 소설 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팩트를 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켰을 때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파기 자판을 해야 되는데, 아예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게 공 떠넘겨서, 핑퐁 치듯이 공 떠넘겨서 결국은 출마하게 될 것이다. 큰일 났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조희대가 정말 잘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왜 이영풍 대표는 저렇게 난리를 칠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달 지나 보니까 이재명 출마, 이재명 당선으로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까? 특사 사면 받지 않고는 나오지 못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장동혁 체제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 이 세력은 이미 준동을 시작했고 그 보이지 않는 박인규라는 책임 당원만 한 명 달랑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수면 밑에 어떤 세력들이 꿈틀거리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브리핑을 통해서 아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최근 정치 기사를 아무리 봐도 오늘 제가 브리핑한 내용, 이 35분 정도 브리핑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오늘 방송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 방송은 별도로 잘라서 뉴스 브리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관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좀 빨리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 기각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한 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없어. 매번 이런 식입니다. 한 표 이거 이상한 표 같은데요?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는 그동안 당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거의 무결성이 입증되었냐 마느냐 이걸 따져야죠. 대한민국 선관위는 선거 투개표 관리의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급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 적확성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이 이건 일반인이 낸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낸 것이 조금 있으면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각시키겠죠. 투표용지 부족한 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재선거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노태악이 본인의 와이프를 대동하고 몇 개 나라를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도 꼭 보면 관광하기 좋은 나라 갑니다. 호주, 뉴질랜드 7박 9일, 독일, 에스토니아 7박 9일, 덴마크, 스웨덴 8박 10일. 아프리카 간 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대한민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지지리도 못 살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뭐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고 국민들 소득 수준이 낮고 이런 나라 안 가요. 이자들은 해외 출장을 꼭 보면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로망으로 삼고 있는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독일, 에스토니아, 또 일본도 안 가요. 일본은 가까우니까. 여기에 가면서 수억 원대의 출장비를 썼는데 해당 국가에서 초청한 이력이 없어요. 상대국 초청이 없었다. 합수본이 이를 알렸습니다. 상대국에서 초청도 안 하는데 왜 가지? 상대국에서 초청도 안 하는데 왜 가는 거지?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노태악의 부인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판사님 잘못이야. 영장도 기각되고 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카르텔이지, 카르텔. 에? 카르텔. 가서 뭐 했어? 뭐 했는지 뭐 내용이 있습니까? 독일, 에스토니아,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가서 뭐 했냐고. 참 한심합니다. 보고 있으면. 자, 선관위 직원들 선거철마다 최장 1년씩 해외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있는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면 해외 최장 1년씩 파견했대요. 호호, 왜 그럴까? 지난 21대 대선 당시 제외 투표소, 해외 교포들 투표하는, 지원하는 118개국에 223곳이 설치되었는데 총선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필리핀, 베트남 9개국 22개 공간에만 제외 선거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쓴 비용은 1인당 평균 1억 4,200만 원. 그런데 주간 보고는 2024년 1월 단 한 차례 놀러 갔구만. 놀러 갔어. 주진우 의원의 폭로입니다.
국내 선거 사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다 떠맡겨 놓고 선관위 직원들은 선호도가 높은 해외 도시에 최장 1년간 파견되었다. 파견 기준이 뭔지, 왜 1년이나 장기 파견을 가는 건지, 파견 갔으면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했는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놀다 왔네. 선거철마다 직원들 40명 딱 뽑아가지고 출장비 다 대주고 1인당 한 1억 5천만 원씩 출장비 해서 1년 동안 뭐 하는 거야, 가서 거기서. 다른 기사를 보면 선거 10개월 전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무슨 선거 10개월 전에 가서 뭐 한단 말이에요? 에?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미국 시애틀, 일본 도쿄, 오사카, 프랑스 파리,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찌민. 관광하기 좋은데 많이 갔네. 그런데 우리 해외 교포가 상당수 거주하는 나라가 또 있죠. 어디? 인도. 인도에는 안 갔다는 겁니다. 왜? 인도에는 왜 안 가? 다 가면서 인도는 왜 안 가? 인도 소득 수준이 낮아서? 거기 가면 뭐 고생할 것 같아서? 인도에는 왜 안 갔어? 22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관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약 10개월 전부터 해외에 나갔대요. 1인당 사용된 평균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291만 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고 합니다. 선거하기 10개월 전부터 그 나라 가서 뭐 했어? 돈 쓰고 1억 4천만 원씩 쓰고. 한심한 말이지. 응?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마디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거 10개월 전부터 가서 뭐 하냐고. 주진우 의원이 폭로했죠.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뭐 호치민, 뭐 시드니, 토론토 뭐 가면서 인도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자, 선관위가 다음 가수 뉴스입니다. 반복된 투표율 오입력에도 감사는 제로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던데 지난 10년간 투표율을 잘못 입력한 거, 잘못 입력했는지 뭐 전산 조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그런데 감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각급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만을 확인했고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는 현지 시정 조치를 한 사례도 없었다. 이렇던 선관위가 지난 2024년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하거나 투표수,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이 있다며 제기된 국민감사 청구를 선관위원 7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요, 자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관위는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뭐 하다가? 도청 감청하다가. 뭘 도청했다? 미 공군 전투기 통신 내용을 도청하다가. 오늘 뭐 중앙일보 뭐 등등 다 보도가 되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간첩 공작원 잡아낸 겁니다. 전라북도 군산공항, 여기 군산시 옥구면이죠. 거기 가면은 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조성된 공군 기지인데 그 공군 기지는 바다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저도 어릴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제탑하고 전투기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을 인근 호텔에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겁니다. 60대 중국인 남성, 인민해방군 출신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반 이적죄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습니다. 공항에서 약 1km 떨어진 호텔에 단방향 수신 장치 이렇게 쫙 레이저를 쏘아서
대화하는 내용을 감청하는 거죠. 전투기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방향 수신 장치는 일반 무전기와 달리 라디오처럼 한방향 수신만 가능해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속된 A씨, 이 인민해방군 출신 A씨는 2024년 1월 이후에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수차례 입국했다고 합니다. 간첩질을 그동안 많이 했군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취미가 있었다. 전투기 조종사의 교신 내용을 듣고 싶었다. 취미가 있고 듣고 싶었다. 지난번 수원 그 비행장에서 사진 찍던 20대 중국 유학생인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전투기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그 뒷산에서 사진 찍던 애들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시설 항공모함 이런 거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어. 취미 좋아하시고 있네. 남의 나라 와서 간첩질하는 거 다 잡아들여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가서 항공모함 찍고 전투기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으로 그냥 바로 구속이에요, 그거.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대인데 이 사람도 국적은 중국인인데 어떤 보도를 보면 조선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부대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한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오바로크. 이 군복 위에다가 명찰 붙이고 가는 걸 오바로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는데 2021년 5년 전부터 미군 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용 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 운영하면서 군사 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고 군사 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 지휘부의 근무 장소, 왜? 미군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있는 근무 장소를 알면 나중에 폭격할 때 딱 좋죠, 그죠? 미군 지휘관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고 무기 이동 상황 등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다 찍었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간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자, 마지막 뉴스 브리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지금 김민석, 이건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김민석 46.8, 정청래 35.2. 아마 김민석이 민주당 당대표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 호남 표심에서 이제 결정타가 나올 겁니다. 호남에서 김민석이 표를 많이 얻어가면 결국 김민석은 민주당 당대표 되는 겁니다. 정청래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청래를 밀던 영남 좌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친노, 대구, 경북에 있는 친노, 친문 세력들이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민희 하나라도 최고위원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자기들끼리 친청 유튜브, 친문 유튜브끼리 고발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주말 호남 표심에서 결정타가 이루어질 것이다. 김민석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